자, 지나갑니다. 자, 우리 인간의 지놈, 개놈 들어갔죠? 경매나 개놈이 뭐냐? 유전자 지도다, 그치? 유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전자 지도긴 한데, 그냥 의미상 뭐라니까 유전자라고 우리 이해를 가볼게요. 인간의 유전자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가이드입니다. 안내를 해줍니다. 복잡한 유기체, 복잡한 생명체의 구성, 그러니까 복잡한 생명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다. 가볼게요. 점점 더 증가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자, 특정한 유전자는 관련되더라. 자, 뭐랑 관련되죠? 여기 나오는 거지? 여기 어렵잖아요. 인지 부분, 그렇죠? 어떤 부분은 인지, 어떤 유전자는 인지와 관련되고, 머리에 두뇌라는 뜻이 보고, 두 번째는 어떤 유전자 언어, 그 다음 성격과 연관된 인지와 관련되어 있더라.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어떤 유전자는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렇지? 뭘 통해서요?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그렇지? 이게 어떤 유전자는 지능, 어떤 유전자는 언어, 어떤 유전자니까 성격. 그럼 보면은 어떤 것이 발달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 보니까 사이콜로지컬 트레이트 뭡니까? 심리적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심리학적 특징들을 보니까 이것도 뭔가 굉장히 다르다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심리학 특징이 다 다르네? 이 다를 때에 그러면 그 다양한 거죠. 이런 다양성인데 이렇게 다양한 것의 상당 부분은 어디서 오더라? 유전자 차이에서 오더라. 결국 같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능, 언어, 성격, 심리적 상태도 유전자 차이에서 비롯된다. 괜찮죠?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보다는 더 비슷하다. 이란성이죠? 얘는 일란성이다. 그렇지? 얘는 뭘 가리키는 거야? 유전자가 더 비슷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요, 생물학적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생물학 형제자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얘는 누구냐, 여러분들? Adaptive Sibling 뭡니까? 입양한 거야. 입양한 형제 자매보다는 더 비슷하겠죠. 왜? 유전자가 더 비슷할 거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지? 그러면 일란사 쌍둥이 생물학적 형제 자매가 심리학적 특징들은 다 유사할 거다. 괜찮죠? 누구보다? 얘네들보다.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왜?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지금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야? 유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야기와 스토리가. 물론 얘네들이 잘 볼게요, 여러분들. 함께 길러졌던 따로 길러졌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유전자가 중요하다. 되겠죠? 그렇지? 그럼 얘는 뭘 할까? 같이 있다. 환경이죠. 환경이지? 환경이야. 따로 길러졌는지 같이 길러졌는지 환경과는 관련없이 유전자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얘는 그냥 A가 되겠죠? 그렇죠? A, 세나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뭐가 있다니? PP가 오죠. 자, 갈게요. 자, 그럼 볼게요. 한 사람의 기질이 있고 이 사람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잘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뭡니까? 자, 우리 삶의 초기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꽤 상당히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의 삶 전체에 걸쳐서 예측 불가능하겠냐, 예측 가능하겠냐? 당연히 예측 가능하겠죠. 이해돼요? 성격이 유전자 탓이라고 그랬죠? 그럼 초기에 나타나면 그 이유도 비슷할 거라고 예측 가능하다는 뜻인 거야. 그래 이야기 맥락이 형성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잘 볼게요, 여러분들. 자, 성격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아이가 특정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의 영향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당연히 받지 않지. 유전자 탓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그러면 유전자 탓이니까
성격과 지능은 그들 문화 내에서 그 아이들의 특정한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라는 얘기야? 환경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 얘네들은 뭐한다? 유전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뜻이 되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우리 저자는 뭐한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뜻인 거야. 갑니다, 여러분들. 무슨 설명해요? 똑같은 가정에서 길러진 자녀들, 그렇지? 같은 말로 레이저, 그렇죠? 필요고. 그러면 똑같은 가정에서 성장한 길러졌던 아이들이 뭡니까? 대체로 비슷하더라. 뭐 때문에? 그들이 공유하는 유전자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렇죠? 자, 게다가 신경과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의 기본적인 뭐다? 구조죠. 물론 건축이 뇌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뇌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해서 뭡니까? 유전적인 통제 아래에서 계속 발전해가더라. 괜찮죠? 주제가 굉장히 일반돼요. 그렇죠? 문제 10분 하잖아, 그렇지? 괜찮죠? 뭐라 되냐? 성격, 지능, 언어, 그다음 뭐다? 심리적 태도. 이것들은 뭐야?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 간단하게 얘기해요. 주제가. 자, 여기 나왔죠? 인간의 성격과 인지능은 주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 질문도 심플하니까 이 정도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많이 해보세요. 세 번째 나눠준 책이 여기까지 포괄된 문제다. 그렇지? 문제 많이 풀어야 돼.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꼭 순서 3위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돼. 네 문제가 나와야 그냥 4개 정답아. 그럼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럼 풀면 공부하면 그거 다 맞추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지금 뭐 수업해요. 저번에 나랑 방학 때까지 했던 것 같아, 그지? 이게 나랑 했던 걸 방학 때 갑니다. 자, 한 회사가 있어요. 결정하려고 해요. 자, 쉽빌딩 뭐 있죠, 여러분들? 조선업이야, 업, 그치? 이렇게. 자, 어떤 회사가 조선업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들기에 초동사도 자주 써야 아시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주어를 생략해서 투부정사에 또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 회사가 그러면 충분히 대규모죠. 그죠? 그러면 조선소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충분히 대규모로 만약에 생산만 할 수 있으면 이 회사는 알겠죠. 와, 그 사업 어떤 사업이냐? 이 조선업이 상당히 수익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지분 수원하죠. 그게 지분 수원한다. 당연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우리 뭐 해가는 거야? 첫 번째 조선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얘기야. 그치? 자, 갈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C로 가라고 합니다. C에. 자, C로 가는 건 다.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요인들이. 자, 하나의 주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 다음 값싼 철강이다. 되겠지, 그치? 그러면 조선업은 뭐가 필요해요? 값싼 뭐다? 철. 그럼 뭐야? 철강이 필요하겠죠, 그쵸? 당연하죠, 그쵸? 당연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야? 가까이에서 생산되어져야 돼. 괜찮죠, 그쵸? 자, 조선업은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철강을 갖다가 제조하는 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보다 값싸야 돼.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여러분들. 이 회사의 결정은 보일런 투 문건 이렇게 요약된다 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요약되죠? 자, 가까이에 철강 공장이 있으면 뭐라? 조선업에 투자가 되겠죠. 물류비가 들어 안 들어? 많이 안 들지. 그러니까 철강이면 상비도 쌀 거라 뜻인 거죠. 괜찮아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더바이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괜찮나요? 질문 쉽죠? 괜찮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고려해보자. 그러면 뭘 갖다가 그런 거 할게요. 그 지역의 잠재적 철 투자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누구 입장이냐? 이 회사가 조선업에 투자를 건가 말 것인가. 이번에 볼게요. 철강 투자야. 지역이에요, 지역. 그럼 지역의 철강, 이 회사죠, 철강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되겠죠? 잘 봐. 조선업이 가까이에 철강 제조업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지역의 철강 투자자는 여기 투자하는 거야. 이 철강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되겠죠, 그렇지? 오케이? 요 얘기 이제 해보는 거야. 가볼게요. 자, 그게 몇 번이냐? B입니다. 가볼게요. B. 여기도 심플해요. 이야기가. 갑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보자. 여러분 10야드 뭡니까 이거? 조선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누구 입장이다? 철강 제조업자 입장이야. 자, 그러면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철을 사주는. 이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잘 봐. 가까이 있는 철강 회사가 조선소에 철을 갖다가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여기에 투자할까 말까? 근처에 조선소가 있는 투자해야지. 이해 되겠죠? 같은 얘기야, 맥락이야. 그럼 철에 대한 유일한 잠재적 고객이라면, 자, 그럼 볼게요. 철강 얘야, 철 생산자는 알게 될 거야. 그들이 돈 벌겠네. 만약에 그들의 철을 사줄 수 있는 조선소가 있다면 충분히 되죠. 이렇게. 얘 입장에서 우리 철을 사줄 조선소가 있네. 그럼 돈을 벌 거야. 당연한 거야, 여기,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 스토리가 두 가지가 있어. 지금 누구 입장이냐? 조선소 입장에서는 가까이에 철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철강 회사가 이 사람이 투자할 때 철강 회사 입장에서 철을 생산해야 그럼 가까이 조선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는 뭐라 불러요? 이게 뭡니까? 뭐라? 복수 균형이지? 복수 균형이라는 게 있다. 뜻이지. 자, 그게 뭐냐?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말은 어려운데 별거 없어요. 자, A 가볼게 뭐라든지.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지역 투자자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철강 회사가 있겠죠. 투자할 거냐. 그다음 이 회사는 조선을 투자할 거냐. 그러면 볼게요. 두 가지 종류의 투자가 행해질 수 있는 좋은 결과도 있다. 그게 뭐냐면 조선소랑 철강 회사가 둘 다 이익이 되어서 행복한 결과. 되겠죠, 그렇죠? 괜찮아? 이 위치 볼게요. 선행사가 뭐예요? 선행사예요. 뒷문장은 선행사. 뒷문장 완전해요. 주어 B 플러스 PP. 뒷문장이 수동태일 경우는 완전한 문장 취급해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뭐가 돼? 관계대명사에 전치사를 붙일 거. 되겠죠? 자, 전치사에서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자,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는 얘기냐? 평형,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되겠죠? 그럼 둘 다 말하는 얘기니까 이익이 되고 행복한 경우.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과에서는 리드가 해야 돼, 리드를. 그렇지? 두 가지
형태의 투자가 둘 다 이루어지지 않는 나쁜 결과다.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의 결과 역시 뭐라는 얘기냐? 하나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 뭐죠?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서로서로 갖다 강화시키고 좋은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내용상. 자, 하나는 보니까 둘 다 투자하는 경우 행복한 경우 이익이 되고, 하나는 둘 다 투자 안 하는 경우 그것도 뭡니까? 서로서로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도 전자도 균형, 뒤도 균형. 그래서 복수 균형이라고 부른다. 괜찮죠? 됐습니다. 질문은 쉽나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만 살짝 어려워. 응? 살짝 어려우니까 이거 볼게요. 한번 조금 천천히 갈게요. 마지막이니까. 자, 봅니다. 전문가들이 일단은 알고 있어, 알아냈어요. 자, 수많은 보다 좋지. 혹은 어떤 대책들이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수많은 조치나 대책을 갖다가 알아냈죠.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거지. 자, 얘는 촉진시키다 드시고, 얘는 에너지 효율성이에요. 주어야 친구 데리고 나가라. 친구. 네? 그 다음 볼게요. 근데 불행히도 잘 볼게요, 여러분들. 이때는 뭐라고 그냥 대말을 해줄게요, 그렇지? 이 수많은 조치나 대책 중에서 많은 것들이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라는 뜻인 거야, 그렇지? 비용 효과적 앞에다. 그럼 결국 얘는 뭡니까? 비싸다는 뜻인 거야. 결국 이 전체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대책이 뭡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인 거잖아. 이 대책들이. 이해돼요? 돈이 많이 드니까 효용 가치가 있어도 없다 뜻이지. 쓸만하지 못하다 뜻인 거야. 이해되나? 방법은 많은데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비용이 너무나 비싸더라 대부분. 자, 끝나. 자, 볼게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근본적인 요구다. 뭘 위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에너지 효율 투자를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야. 괜찮습니까? 경제적 관점이니까 그러면 이런 에너지 효율 투자에서 뭐라는 얘기냐면 비용이 쌓여 가능한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위한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거다. 그다음 값이 쌓여야 되면 투자 가능하지, 그렇지? 값이 비싸니까 이걸 못한다는 뜻인 거야. 이 방법을, 그렇죠? 됐습니까? 자, 다시 가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뭐라 다시 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투자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럼 뭡니까? 비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값싸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비용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투입했어. 비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얘가 효과적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C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비용 효과성, 투입 대비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자, 그럼 비용 효과 그런 비용 효과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럼 뭐라는 얘기 잘 볼게요. 그러면 이 부여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거예요. 야, 개인이 사용하는 거 비용 먼저 보고 이 비용을 갖다가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그러면 네가 달성했잖아. 네가 달성한 감소 있지, 감소분. 그쵸? 그거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 거야. 이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볼게요. 자, 개인 비용. 너 얼마나, 사람들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고서, 그래서 뭡니까, 뒤에. 얼마나, 원래 네가 이만큼 비용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만큼 달성했네? 그러면 이만큼 감소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달성한 감소분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용 효과든지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지? 이렇게? 원래 이만큼 비용이야. 그러면 네가 이만큼 달성했네, 줄였네? 이거 비교하면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주신 거야. 이해됩니까? 가볼게. 왜 이렇게 가면 간단하지 않는 게 B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잘 볼게요. 자, B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take into account는 뭔가 고려하다 뜻인데 고려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외부 요소들이 있다. 그치? 그러면 고려해야 할 상당한 중요한 외부 요소들이 있다. 먼저 볼게요. 자, 마이크로야, 매크로야? 매크로죠? 매크로 이카노미 모르면 거시경제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 거시경제 효과를 먼저 고려. 거시라는 것은 작은 거야, 큰 거야? 크지? 국가 전체 단위를 가리킨다, 그렇지? 그럼 국가 전체 단위의 경제적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게 있다. 예를 들면 잘 볼게요. 레벨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나? 여러분, 에그리게이트 밑에 나와있죠? 에그리게이트 뭔 뜻이냐? 전체 총합이라는 뜻이다, 그렇지? 그럼 내용상 뭐라는 얘기냐?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국가 수준에서. 이해됐죠? 나라 전체 수준에서 이런 뜻인 거야. 자, 여러분과 전체 총체 뜻이니까 전체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의 수준을 개선시키면 거시경제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국가 단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갖다가 수준을 개선시키면 굉장히 거시적 관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거시적 관점이 어떤 거야? 첫 번째, 에너지 의존성. 두 번째, 기후 변화. 3번, 건강. 네 번째, 국가 경쟁력. 되겠죠, 그렇죠? 계속 적으세요.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 줄일 수 있다. 연료에 관한, 그치? 좀 연료가 부족한, 연료가 가난한 것을 갖다 줄여줄 수도 있다. 괜찮아요? 얘는 거시적 관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 효과를 계산하려면 뭐 한다? 국가 차원에서 먼저 계산을 해야 돼. 그럼 뭡니까?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 그럼 왜 이제 A가 되냐면 국가 단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갖다가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러면 이 국가 단위의 거시경제가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단위 개인 수준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해되죠? 네? 영향. 얘는 뭔가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그럼 D는 뭘 가르치면 앞에는 거시경제가 되겠죠, 그렇죠? 거시경제적 효과가 개인 수준에서 당연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해되죠, 그렇지? 국가가 이제 에너지를 얼마 이렇게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가정들은 전기, 가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왜 국가 전체에서 먼저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다시입니다. 전기하고 가스 요금을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 그 개인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갖다 안락을 갖다 개선시킬 수 있겠죠. 자, 동시에 기업들, 회사들은 뭡니까? 경쟁력을 갖다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설명이다, 그치?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잘 볼게요. 마지막에 에너지 효율을 위한 데 시장이 나타나 시장. 그치? 자, 잘 볼게요. 그러면 개인, 기업, 그 다음 뭐야? 시장이 나타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럼 이 시장이 기여할 거다. 어디에? 경제에. 뭘 통해서요? 직업과 회사를 만들어냄으로써. 괜찮아요? 오케이. 제일 먼저 이거죠. 그죠? 국가 단위. 개인 영향을 끼치고 기업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에너지 효율이 먼저 필요하다. 지금 그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개인, 기업, 시장에 다 영향을 끼치는 구조다 하는 뜻입니다. 그지? 이 지문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얼마냐? 자, 주제는 뭐냐? 자, 에너지 효율 조절에서 비용 효과성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쉬워 안 쉬워? 어려워요. 왜? 그냥 개인적인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보여야 돼? 거시경제를 비교해 보면 거시경제는 외부 변수를 갖다가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조가 나와야 되고 그게 뭐한다? 기업, 그 다음 개인 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전부를 다 봐야만 한다? 비용 효과성 분수가 있다는 뜻인 거야.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은 복잡한 구조다 뜻인 거지. 그치? 괜찮나요? 여기죠? 자, 읽어봐라. 질문 좀 받아볼게. 자, 오늘 한 거 6개 지금 빨리 읽으세요. 바로 읽어.